오늘의 주제는 바로 김정은의 지하 벙커 이 이야기거든요. 실제로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있습니까?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. 사실입니다.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김부자의 특각이 있거든요. 네네. 특각마다 지하 갱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북한에는 아예 공병국이라는 따로 부대가 나왔어요. 그 군대는 뭐냐면요. 다른 부대는 총을 쏘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운다면은 이 부대는 총을 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굴을 잘 팔까? 그러니까 전문 건설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10년 동안 총 쏘는 횟수보다 삽자루 들고 땅굴 파는 횟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. 석탄 캐는 게 아니고? 아니죠. 북한의 그 갱도를 파는 거죠. 그래서 그 갱도는 이제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의 은신처로 이제 쓸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다가 탱크라든지 북한의 이제 무기들을 이제 지하예요. 그렇죠. 예, 저장을 하는 저장고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게 철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집무실이 평양시 중구역에 이제 있죠. 네네. 그리고 집무실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이제 국사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게 화강암으로 된 산이에요. 이게 굉장히 단단한 산인데 그 화강암을 뚫고 지하벙커를 만들었죠. 김정은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유사시 때, 그러니까 이제 적의 침공이 있게 되면 그 최고 사령부가 이제 옮겨갈 지하벙커입니다. 그래서 네. 뭐 총참모부, 총정치국 또 이제 김정은의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수백 명 이상이 들어가야 될 그런 거대한 벙커가 되겠죠. 정말 이 갱도가 진짜 사실인지 김기성 기자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사실입니까? 이미 전쟁, 가상적 적을 대비해서라도 국가라면 그건 다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심하게 있는 게 김일성 족속이죠. 아, 북한에 심하게 예, 있군요. 온 국토에 자기가 숨을 땐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. 온 국토에 자기가 예, 숨을 때를 다 자기가 만들어놨다. 근데 이게 김일성 족속의 벙커가 들어갈 만한 데가 군사기지가 많고 군수공장들이 많고 그 지역을 다 피해서 뚫어놔야 돼요. 전쟁이 일어나면 2차 타격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. 타격이 먼저 오니까. 네. 김일성 족속이 숨어있을 갱도는 확률적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. 일단 이게 무슨 주민들이나 뭐 국민을 위한 벙커가 아니라 김정은만의 벙커가 따로 있는 거네요. 네. 이제 더 웃기는 거는요. 그 지방 같은 데는 이제 더 웃기는 거는요. 그 지방 같은 데는 사람이 숨어 있는 벙커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. 유사시 때 김일성 동상, 김일성 초상화를 숨겨야 될 벙커가 또 다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명이 아니고 김씨 왕, 죄송합니다. 김씨 지도자의 초상화나 동상 옮기는 벙커까지 다 벙커도 있어요. 네. 아니 저도 그 벙커를 판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벙커 자체가 무슨 금은 보석을 숨기는 게 아니라 동상, 초상화. 동상을 옮기기 위한. 신종주의 국가기 때문에 그래요. 우상화가 깨지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나라기 때문에 동상도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. 야,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종묘나 뭐 이런 뭐 애다 고대 문물 파면은 거기에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걸 팠는데 후세들이 김정은 씨의 동상이다 이러면 이게 문화재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. 콜똥가치도 없죠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3 땅굴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. 북한이 이렇게 땅굴을 파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김기성 기자님은 그 지하벙커 가본 적 있으십니까? 가본 적이 있죠. 93년도인가 4년도 그 경에 그 평양시 신승역 말고 구승역 밑으로 대피 훈련을 한번 쭉 나간 적이 있어요. 네네. 그때 아마 핵사찰 들어온다 막 떠들 때니까 이 우리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것 같아요. 그 우리가 동원돼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쫙 관역을 돌고 나온 적이 있어요. 그 위에 인민대학습당이 있고 당중앙위원회 김정일 집무실이 있고 중앙당 그 당중앙위원회 총사를 가로지르고 다 이어져 있어요? 네. 근데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신호가 탱크가 박힌 데 있더라고요. 몇 대가. 탱크가 예, 예. 동굴에 예. 아니면 부자들이 땅 파놓고 거기다가 스포츠카 넣는 건 얘기 들었어도 예. 탱크를 넣어놨다고요?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안전치 않으니까 탱크까지 거기다 끌고 들어가서 놨겠죠. 그러니까 북한은 어느 정도
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네. 그것 때문에 지난 3월에 주한미군이 북한의 그 지하갱도 모형을 해놓고 실제로 적들을 소탕 작전을 해봤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소탕 작전을 벌인다면 예.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합니다. 성공합니다. 성공해요. 저도 성공한다고 봅니다. 왜?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 전쟁이 이제 후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탈레반이 또 뭐 있냐면 과거에 소련 군대하고 이제 싸웠던 그 기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네. 미군 방어를 했죠. 근데 미군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미군이 새로 개발한 벙커버스터 이걸로 내리 부어가지고 탈레반들은 전부 다 벙커에 숨었는데 다 죽었어요. 그래서 그 통구일에 해가지고. 미사일 말하는 예, 거죠? 통구일에 해가지고. 네네네.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북한이 놀란 거죠, 완전히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 그 김정일 이하 이제 지도부가 B2 폭격기가 뜨게 되면 다 지어보고 다 들어갑니다. 그렇게 무서운 거죠.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북한의 땅굴 작전이 이제는 거의 좀 무용지물이다 저는. 아. 예.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정말 폭격을 이제 내리 부으게 되면 김정은은 살아날 것이 없습니다. 제가 보건대. 아, 그러니까 지하 벙커의 의미가 전혀 없어졌다. 전혀 없습니다.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요,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지하 갱도를 100% 저는 파악을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공병 부대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북한이 강한 게 기만술이에요.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낮에는 감시를 하겠죠. 네. 근데 밤에는 어두워서 잘 지키지가 않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 공병 부대가 하는 일은 밤에 이제 굴을 파는 거예요. 토사를 밤에 마대자루를 들고 옮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위성에 찍혔을까?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전 지역의 갱도화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김정은이 어느 갱도에 들어갔고 어디서 뭘 하고 그걸 100% 파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첫 번째 보고요. 그리고 갱도가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거든요. 갱도 깊이가 10m, 20m가 아니에요. 아까 그 산 밑에 몇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려도 그 갱도는 공고하게 살아남지 않을까. 그랬을 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지휘를 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 폭격을 해가지고 입구만 탁 막아버리면요 순식간에 그냥 다 못 살릴 수 그러면 있어요. 성공을 한다.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. 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. 예. 지하 고분이. 그냥 그러면 다 묻히는 거네요. 그렇죠.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봅니다. 왜요? 왜냐하면 우선 한미동맹, 특히 미국이 북한 그 지하 벙커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이 굉장해요. 상상을 못하게 다 알고 있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걸 내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2000년도에 전문가들하고 자료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. 나를 앉혀놓고 전문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. 이걸 어떻게 알아냈나?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? 네, 네. 내가 그 앞에서 살면서도 나도 몰랐는데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었디다. 이게 수증기가 다 다르대요. 나오는 게 갱도 깊이, 그 토양까지 다 나온대요. 분석표가 지질 구도까지 다 나온대요. 다 알고 있더래요. 군사적 용도, 뭐 대피 용도 이걸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정보력이 군사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된 거예요. 난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. 기자님께서 이제 수증기를 말씀하셨는데 수증기는 겨울에만 볼 수가 있어요. 여름에는 수증기를 볼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밖에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요. 야, 예리하다. 그렇게 했을 진짜. 때는 만약 그렇게 했을 땐 수증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은요. 예. 새벽과 낮의 온도차가 이야, 또 이것도 맞네. 그래서는 못 잡아내는 이야, 거예요. 진짜 전문가다. 아지랑이 달라요, 올라오는 그러니까 게. 그 제 생각에서 만약 수증기를 피한다 그러면 북한이 얼마든지 피할 거예요. 만약 겨울에 파 안 내면 돼요. 그럼 수증기가 맞아. 안 나오거든요. 그리고 아까 그러네요, 또. 하고 살 수 있나? 아까 그런 말씀하셨을 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없다 했을 때 저희가 바다 밑에 들어갈 때 산소통을 갖고 들어가거든요. 북한이 충분히 산소통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아마 배열을 해놨을 거예요. 사실 뭐 지하 벙커까지 그쵸. 뚫을 정도면 그게 뭐 왜냐면- 티나게.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만 가능한 것이고 예. 이제 폭격을 받았을 때 그게 문제죠. 그러니까 도망가는 입구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망가지게 되면 이거는 다 네네. 끝나는 겁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북한의 어떤 무기는 한정돼 있지만 미군의 무기는 무한정입니다, 이게. 쏟아붓는다는 얘기죠, 완전히. 그러니까 유사시 때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미군 항공모함 또 이제 미군 전력이 들어와가지고 쏟아붓는데 김정은이 있는 데만 쏟아붓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, 뭐 들어오는 구멍 다 쏟아붓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 아까 저희가 논의가 이건 지금 자체가, 이제 예. 전쟁으로 그렇죠. 가는데 그렇죠. 만약 네네. 논의 자체가 제거로 맞춰준다 그러면 저는 제거를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. 왜냐하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항공모함 서해 동해 다 들어서 그냥 쏟아 부으면은 김정은 못 살아남겠죠. 근데 저희가 제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거라는 거는요.
외과적인 수술이거든요. 그게 이제 제거라는 의미가 뭐냐면 덩굴에 숨어 있는 거 제거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. 김정은이 나와 있을 때 네.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그걸 추적하면서 딱 때리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빛나더니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 거를 누군가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센서를 따라가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빛나더니 같은 경우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많아요. 더 많은데. 북한은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땅굴에 들어가면 언젠가 나오겠죠. 그 나오는 순간에 이게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폭격하는 거하고 이제 외과 수술식의 어떤 그 타격은 무인기나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이거는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